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영태입니다. 목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2주차 실제로 미국 시장은 3주차이고요. 이번 주가 내마녀의 날입니다. 지표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PMI가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서비스 분야가 지속 하락하는 것은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하는 파월 의장의 영향력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잭슨 홀 미팅에서도 그랬고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일종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금리 상승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내수시장은 별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쭉 이게 내려올수록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는 오히려 이제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아직까지는 전혀 이런 면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ISM 비제조업 고용인데요.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하는 기관이 뭐 노동부도 있고 여러 곳도 있고요. 컨퍼런스 보도도 있지만 ISM 구매자 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꽤나 정확합니다. ISM은 좀 큰 쪽의 기업들 중심의 데이터를 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대기업 중심의 고용지표는 뭐 좋습니다.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경제도 선행지표가 계속 줄고 있지만 고용은 오히려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어서 숙련된 전문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게 오히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신규로 뽑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주에 나왔던 여러가지 뭐 구인자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는 호황도 맞고 노동시장도 빡빡한데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화되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SM 비제조 PMI 지수인데요. 보시면 얘도 하락은 계속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경기가 좋을 때 구간의 평균치 내에서 거의 이렇게 보시면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모기지 금리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준에서 과연 선제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수준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지표상 확인되어서 그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걸 확인하려면 후행성 지표로 최소한 2분기 이상 고른 숫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후행적이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경기가 꺾인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 하면 금융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겠죠. 반응하니까 또 뭐 주식시장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반등했다가 조정하는 구간,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적자가 줄고 있고요. 얘는 결국 GDP 증가로 연결이 되겠죠. 미국의 GDP가 강달러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역수지가 줄고 GDP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소매 판매는 또 줄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점점
하락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 수렴 속도가 저희 1억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연준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는 없으며 시간을 더 벌어준 것으로 연준에 오히려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소매 판매가 늘었다고 가정을 해도 어차피 이런 수준으로 이게 유지가 되면 결국은 오른 겁니다. 네. 도매 재고를 보시면 이게 계속 재고가 내려오죠. 재고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물 경제는 호황이 되어서 소매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경기가 좀 수축되는 침체 구간이 올 것으로 보고 PMI라든가 이런 선행적 지표들, 즉 기업들이 그만큼 생산을 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EPS 값이 증시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일 거다, 뭐 결국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건 어차피 미래에 대한 전망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좀 기업이 좀 안전빵으로 오류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재고가 늘어나서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나 실업수당 보시면 실업자 숫자도 신규 실업자 수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큰 숫자로는 의미 없는 영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22만 명, 뭐 23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도 해고는 발생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정도의 금융 환경은 기업들한테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 시장이 만기주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핵심적인 뭐 기술적 분석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은 다 넘겨버릴 거고요. 시장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선물 지표만 잠깐 보겠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75.3포인트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결국 9월물 콘텐고는 지수 현물 가격보다 선물이 올라가 있어서 콘텐고라고 하고요. 540포인트나 됩니다. 한 4.4%. 12월물은 620포인트, 5포인트 이상이죠. 이 정도면은 뭐 단순히 만기주를 가지고만 보면 선물을 내려서 지수와 어차피 이제 만기 주간에는 동일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물을 매도한 쪽이 이득을 볼 것 같지만 결국 현물을 더 올려버리면 매도한 쪽은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 지표는 지금 상승입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인플레이션 예상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리고 선물 지표도 지금 어마어마한 콘텐고 상황에 베이시스 포인트도 훨씬 더 12월 물이 높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끌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훨씬 상승을 유리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 친 공매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숏 커버링, 그러니까 환매를 할 수밖에 없죠. 선물을 매도치고. 그럼 이러한 물량들이 한꺼번에 이번 주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나올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약화를 나타낼 경우에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났다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매우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주 강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 예상대로 시장은 횡보나 조정 후에 상승으로 지금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고용시장은 뭐 전제 호경기와 정리해드린 대로 미래 경기 침체를 선반영해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월 단위 대비로 해서도 감소가 나왔거든요. 미국마저 그 정도 마이너스가 오면 시장은 매우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올 지표들은 뭐 생산, 소비 여러 분야에서 핵심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 생산량도 그렇고 유로존의 에너지도 그렇고 다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물 경기 하락은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의 원인이 되었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상승이 예측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